안녕하세요, 유명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벚꽃도 만개한 뒤에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힘든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지난 3월 중순에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해 영상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의 트렁크와 뒷범퍼가 크게 파손됐고 그로 인해 트렁크에 들어있던 카메라 가방에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갖고 있던 모든 장비를 점검 맡겼는데요. 다행히 치명적인 파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635GM 85.8 렌즈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고 알파7 R2에는 하우징과 LCD 화면에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고로 인한 장비의 점검 및 수리에 관해서는 추후에 경과와 결과를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통사고는 저의 장비에도 꽤 큰 변화를 줬습니다. 알파7 R2는 수리 후에 중고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에는 문제가 있어서 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참에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온 것이 바로 알파7 R3입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알파7 마크3와 2월 말에 구입해온 알파 6600 그리고 최근 구입한 알파7 R3 이렇게 총 3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파7 R3를 구입한 이유와 기존에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3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역시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7 R3를 구입한 이유와 투바디 운영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2018년 가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2대의 카메라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렌즈 교환의 번거로움과 귀찮음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특성이 다른 2대의 카메라를 조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장점이 큰 만큼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최대 장점은 바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렌즈를 바꿔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이는 곧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가진 고유의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렌즈를 갈아 끼워야 하는 수고로움과 귀찮음인데요. 물론 다른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진 결과물에 대한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하지만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미지 센서로의 먼지 유입이 쉽다는 점입니다.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 동시에 2대의 렌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화각과 다른 특성을 가진 렌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렌즈 교환의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렌즈 교환으로 인한 시간의 지체와 먼지 유입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인데요. 물론 또 다른 렌즈를 사용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렌즈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한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보다는 렌즈 사용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꼽는 장점은 특성이 다른 2대의 카메라를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바디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제가 사용해왔던 알파7 마크3와 알파7 R2가 가진 장점은 명확합니다. 알파7 마크3는 빠르고 정확한 AF, 대용량의 배터리, 높은 ISO 수치에서의 낮은 노이즈, 고화질의 4K 동영상, 초당 10매의 연속 촬영,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모두 지원하는 IAF 기능에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영상 촬영과 빠른 피사체 사진 촬영, 그리고 가벼운 인물과 동물 촬영, 스냅 사진 촬영에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알파7 R2는 4240만이라는 큰 화소 덕에 풍경 촬영에 매우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AF 성능과 고감도 저노이즈 역시 준수한 편이라서 일반적인 촬영에도 매우 우수한데요. 이런 2대의 카메라를 조합함으로써 거의 찍지 못하는 사진이 없었고 2년간 사용하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알파7 R2의 이미지 품질 그리고 기계적 성능은 흔히 현역이라고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알파7 R2와 R3는 이미지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요. 화소수나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변화가 거의 없었고 사실상 같은 센서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결과물만 따진다면 R2에서 R3로 넘어갈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큰 돈을 들여 R2에서 R3로 넘어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바로 배터리인데요. 기존 R2에서 사용하던 배터리는 기온이 낮을 때 그 효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용량이 약 50%인 상황에서 갑자기 방전이 되고 카메라가 꺼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봄이고 지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에 발생하는 앞서 말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알파7 마크3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FG100 배터리의 효율은 감탄할 정도로 좋습니다. 대용량 고효율의 배터리는 큰 메리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크3와 동등한 기계적 성능입니다.
알파7 R3는 2017년 가을, 알파7 마크3는 2018년 봄에 출시됐는데요. 두 모델은 초당 연사속도, AF, 샷투샷 딜레이 등에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제가 알파7 R2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샷투샷 딜레이와 연사속도,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었습니다. R2는 초당 최대 5매의 연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R2는 카메라 자체에 이미지 프로세싱 속도가 매우 느리고 이미지를 저장하는 동안 누적해서 찍을 수 있는 버퍼 용량이 매우 적은데요. 비교적 용량이 적은 압축 RAW, 다시 말해 한 장당 약 42MB로 촬영하더라도 사실상 연사는 10매 정도가 한계였고 그나마도 저장하는데 매우 오래 걸려서 연사용으론 부적합했습니다.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동안에는 셔터를 눌러도 촬영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고화소 카메라는 연사로 촬영하는 것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 순간을 포착하여 이미지로 저장하는 만큼 원하는 타이밍에 사진을 찍지 못한다면 그만한 낭비도 없겠죠. 원하는 순간에 사진을 찍어서 저장해주는 기계적 성능 역시 큰 메리트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제가 세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이어집니다. 바로 세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바로 세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세대의 카메라는 바로 알파7 마크3, 알파7 R3, 그리고 알파 6600입니다. 사실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에서 바디 한 대가 더 추가된 건데요. 예를 들어 가벼운 스냅 사진은 마크3로, 그리고 풍경 사진은 R3로, 그리고 장망원의 촬영은 1.5배 확대된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알파 6600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카메라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의 대수만 늘어났을 뿐 장점 자체는 동일합니다. 앞서 풀었던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 그리고 알파 6600 사용 후기 영상에서 풀었던 알파 6600의 장점이 합쳐지는데요. 하지만 제가 세대 카메라를 사용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별과 은하수 타임랩스 촬영입니다. 제가 사용 중인 알파7 마크3, 알파7 R3, 그리고 알파 6600은 모두 인물과 동물 IF를 지원합니다. 또 하나 동일하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간격 촬영 기능입니다. 간격 촬영은 쉽게 말하면 타임랩스 촬영 기능입니다. 먼저 설정해놓은 조리개값, 셔터 스피드, ISO 값을 유지한 채 촬영 매수를 비롯한 기타 설정을 맞춰 세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별과 은하수 촬영은 장소, 기후, 광해 등 좋은 결과물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흔치 않은 촬영 기회에서 되도록 많은 사진을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세대의 카메라와 세대 렌즈를 활용해 다양한 구도와 화각의 사진을 동시에 찍을 수 있다는 점, 제가 느꼈던 3카메라 운영의 최대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 중인 카메라의 유저 인터페이스와 편의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커스텀 기능 할당 역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은 커스텀 세팅을 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카메라를 사용할 때 모델 간의 이질감이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바디의 특성과 장점이 다른 모델이지만 출시 시기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촬영에 필요한 성능과 기타 촬영 기능에서 매우 유사하고 무엇보다 동일한 마운트를 가진 렌즈군을 공유한다는 점이 궁극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메라 세대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바디 사용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시죠. 당연하게도 카메라를 3대나 갖고 다니는 것은 매우 무겁고 힘들고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단점인데요. 저는 지난해 12월에 자동차를 구입했고 장비 휴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점차 휴대하는 장비를 늘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통 카메라 2대와 렌즈 4개, 삼각대를 휴대했는데요. 무게 부담이 상당했고 체력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한 후로 체력적인 부담에서 해방됐고 촬영지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장비를 휴대하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 3대를 운영하는 것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촬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먼 거리를 돌아다닐수록 부담은 당연하게 늘어나는데요. 저는 픽디자인의 슬라이드 라이트 스트랩과 캡처 프로라는 휴대용 장비를 사용합니다. 백팩의 왼쪽 어깨끈에 결속한 픽디자인 캡처 프로의 한 대, 오른쪽 어깨에 슬라이드 라이트 스트랩으로 한 대를 둘러맵니다. 그리고 인케이스의 보조 가방을 이용해 옆구리에 한 대를 넣어서 휴대하는데요. 이렇게 3대의 카메라를 휴대하면 원할 때 자유롭게 카메라를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와 체력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자세와 움직임에서 상당히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장비를 갖추는 데 있어 비용 지출이 상당합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알파7 마크3는 243만원,
알파7 R3는 225만원, 알파 6600은 130만원이었습니다. 메모리 카드와 촬영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역시 약간은 귀찮을 수도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도 각 카메라와 렌즈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값은 물론 화이트 밸런스 역시 다르기 때문에 후보정 과정에서도 일일이 값을 다르게 만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나열한 이런 단점들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얻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세대의 카메라를 함께 사용할 생각입니다. 간혹 촬영지에서 카메라 세대를 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과한 투자를 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는 편리함과 재미, 그리고 다양한 결과물에서 오는 즐거움이 모든 생각을 잊게 해줍니다. 저는 실제로 세대 카메라를 산 이후로 사진의 다양함과 깊이에서 더 많은 점을 느꼈는데요. 사진의 다양함은 렌즈에서 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